안녕하십니까. 명품 주식 오늘의 소개 종목 MP대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P대산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과 그 다음에 왜 명품 주식인지 오늘도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MP대산 이름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구체적인 설명과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MP대산에 대해서 컨텐츠적인 부분들 4가지 요소 먼저 좀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요약, 두 번째는 기업 개요, 세 번째는 기업 이슈, 네 번째는 종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MP대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업 요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느끼는 부분들 30년 대한민국 장수 피자 브랜드라는 겁니다. 즉 MP대산, MP, 미스터 피자의 약자였습니다. 자, 주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스터 피자, 마누핀, 대산포크, 그다음에 식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중요한 매트리얼, 재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미스터 피자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사업,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업, 그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설립일은 1990년 9월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종 장수 피자 브랜드가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고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요 경쟁사는 도미노 피자, 피자헛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기업 요약을 통해서 7가지 사항들을 면면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스터 피자는 대한민국 토종 장수 피자 브랜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미스터 피자 하게 되면 맛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미스터 피자는 맛과 그리고 3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의 우위를 통해서 포지셔닝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회사가 드디어 체질 개선이 되어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명품 주식이 되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25년 매출액 3천억 목표, 드디어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한 발판의 목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산업 및 경쟁 우위 전략에서 미스터 피자가 트렌드에 맞게끔 배달 전문 매장 및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자, 대산포크를 인수했습니다. 돼지고기 육가공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산포크 인수를 통해서 매출액, 즉 규모의 경제가 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P 플러스 대산, 즉 MP 플러스 대산 포크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의 실적이 기대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산 포크 매출액은 1,000억 이상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성장력과 시장의 잠재력이 충분히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업 요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MP대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해외에서 로열티 받는 국내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도약을 통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음식 한류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MP대산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한 시총이 다른 어떠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비 5분의 1배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수평적, 수직적 분석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MP대산이 시총 5천억 정도의 목표 기대값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요 7가지 포인트를 갖고 오늘 기업을 한번 체크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기업 개요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년 된 대한민국 장수 피자 브랜드 미스터 피자. 1990년도 이화여대에서 1호점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굉장히 발빠르게 중국 시장에 성공적인 진출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드디어 대한민국 1등 피자 브랜드가 되었고 2012년도 매출액이 약 1,800억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얀 곡선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새롭게 도약하면서 더 넘어갈 수 있는 명품 주식이 될 수 있는 스토리를 이제는 만들게 됩니다. 자, 토종 피자 업체 자부심
300% 원칙이라는 내용을 저는 좀 주의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00% 수타도, 100% 수채 토핑, 그다음 100% 석쇠구이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발효를 통해서 잘 소화가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조금은 피자가 뭐가 웰빙 푸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 베이직에 대한 부분들, 도를 잘 관리하고 발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웰빙 푸드의 인식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0% 수제 토핑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핑 같은 게 이제 올려놓는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맛있게 또 멋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석쇠구이를 통해서 조금 더 느끼함이 덜한 부분을 좀 지향했고요. 담백한 맛과 풍미, 소화가 타 피자 위에서 우수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천연 발효종을 개발했다는 부분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다각화 및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업 기호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인용 피자 샌드를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마노핀을 런칭했고, 마노핀 커피숍입니다. 커피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삼포크를 인수하게 됐는데, 자, 제가 지금 대삼포크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돼지 가격, 육가격, 돼지고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도 좀 두각을 받았었는데, 육가공 전문 기업 또 대삼포크를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국 및 동남아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약 중국 내 300개 이상의 매장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한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 체질 개선 및 실적 턴어라운드라는데 이제부터 기업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 브랜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재 영입, 실제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목해 볼 것은 지난해 9월 경영권 매각을 통해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경영진이 사업구조 조정과 인수합병, 그 다음에 신사업 추진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촌 F&B, 우리 교촌치킨 아시죠? 굉장히 좀 인기 있고 좀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인지가 되어 있는데 본부장을 지낸 이종영 신규 대표이사를 영입했습니다. 자, 이종영 신규 대표이사는 한국식품무역에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 명동 인터내셔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특히 미스터 피자, 현경24, 명동 칼국수 등에서 신기소까지 외식 매장의 운영 경험이 있는 굉장히 노하우가 풍부한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다시 한번 미스터 피자가 도약에 대한 부분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피자 또 더 나아가서 치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자, 21년도 1분기 재무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비효율적인 프로모션을 많이 축소시켰고요. 그다음 효율성 낮은 직영 매점을 폐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을 43% 축소시켰고요. 순이익은 155억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MP 한강을 매각하면서 생긴 어떤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인수했습니다. MP 대산을 인수하면서 단기 매출 목표 1,500억짜리 회사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MP 대산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매출 3,000억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회사 체질 개선 및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지면서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그 경쟁력은 무엇이냐? 신규 산업 및 경쟁 우위 전략입니다. 자, 미스터 피자가 규모별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형 매장, 중형 매장, 대형 매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소형 매장, 딜리버리 전문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내 50개 이상의 배달 전문 기업으로 바꾸게 되는데 요즘에 워플이 워낙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치킨, 분식류, 사이드 메뉴 등을 결합해서 직영점으로 먼저 테스트 후에 가맹점에 적용시켜서 이익과 개선을 나누겠다 이런 로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치킨이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한국인의 또 배달의 맛 어떤 거죠? 결국 치킨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자와 또 치킨의 콜라보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형 매장은 펍 전문점입니다. 자, 피자와 수제 맥주를 결합한 펍 전문점 앞으로 기대가 또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 매장으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점, 스파게티 등을 갖춘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전환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대삼포크와 시너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대감입니다. 자, 대삼포크 경쟁력을 기반으로 돼지고기 전문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돼지고기 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돼지고기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고기 대표고기죠. 굉장히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돈육을 기반으로 돼지고기 프랜차이즈 사업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의 서비스가 본격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삼포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삼포크에 대한 자료는 좀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삼포크는 육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지분 100% 5만 주를 23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주목해봐야 될 부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 대전 지역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돼지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B2B 돈육 납품을 할 수도 있고요. B2C 온라인 판매 또한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MP만의 길이 아닙니다. MP 대산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대삼포크 2021년 3월 31일 감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 20년 16기 기준으로 재무상태표가 자산 210억, 그러니까 인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 총계 164억에 부채 37억입니다. 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죠. 특히 손익계산서 주목해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720억, 영업이익 40억, 당기수익 36억으로 이번에 대삼포크가 오게 되면서 MP그룹이, 즉 이제 MP대산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100%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해외에 대한 기대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과 한류 열풍에 동승을 하고 있고요. 중국 내 127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토종 외식업 브랜드로는 유일합니다. 자,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는 국내 브랜드라는 것은 항상 자부심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피자 브랜드 중에 배달 매출이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미스터 피자는 오히려 국내보다도 더 위상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평점에서 선정하는 우수회식 기업 3년 연속 또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중국 내 한 30개 정도 추가 개설이 기대가 되고 3년 내 300개 이상 기대가 됩니다. 연간 로열티가 500만 달러가 목표로 되고 있는데 주목해봐야 될 부분 23년 중국 외식 시장이 한 5조 정도 기대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더욱더 나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하이 유봉과기 유한공사에서 본부장을 역임한 이정환 이사를 영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합작법인 파트너인 골든이글글룹과 골든이글글룹 같은 경우는 중국 부동산 대형 기업인데 지금 이곳과도 이제 합작법인을 좀 진행하면서 이슈가 되고 또 두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동남아시아에도 본격적인 진출을 하게 되는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새로운 컨셉과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어떤 글로벌 브랜드로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좋아지는 상황. 이제는 결국은 든든한 힘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가는 에너지까지 얻었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상장사, 프랜차이즈 상장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위치는 어떤가에 대해서 구분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에 교촌 F&B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교촌 F&B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치킨의 어떠한 명가죠. 자, 시총이 지금 근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구조를 보니까 이제 수평적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동시대에. 자, 그럼 매출액 4천억에 영업이익 400억, 자본 1,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즉 매출액이 4천억, 영업이익 400억, 자본 1,500억. 즉 쉽게 얘기하면 약 영업이익이 10%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기준에서 시총 5천억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맘스터치는 우리 햄버거로 유명하죠.
햄버거 관련된 기업인데 상장사입니다. 자, 시총 5천억입니다. 이제 뭐 시총 5천억인데 자, 매출액 3천억, 영업이익 300억, 자본 800억입니다. 자, 그러면 맘스터치 관련된 상장사가 봤을 때 10% 정도가 되겠죠. 해머러 푸드 서비스인데 사실은 10% 정도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되고 자본은 800억인데 5천억 정도 진행이 되게 해주죠. 그럼 이제 MP대산을 비교하게 되면 현재 시총이 1,000억. 그 주가가 선반영시 기대값이라고 봤을 때 MP대산이 앞서의 어떤 기본적인 값들을 갖고 성장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자, 앞서 이제 단기 목표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500억 정도가 도달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맘스터치 매출액이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적정 시총은 한 2,500억 정도, 2.5배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5년 목표의 매출액에 3천억이 도달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맘스터치와 교포촌 F&B와 함께 동일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한 5배 정도 시총 5천억 정도의 성장 흐름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동일선상의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가능하다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목표 시총이 5천억 정도가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업체 분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수평적 분석을 통해서 봤다면 걸어온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수직적 분석이 있겠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점을 갖고 우리가 이 기업을 다시 바라보고 가치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웹젠과 빗썸 그리고 골든이글그룹과 협업을 통해서 마케팅,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트렌드의 경쟁력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다양한 매장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배달 등의 이슈 등을 통해서도 훨씬 더 트렌드에 빠르게 또 젊은 층의 감정에 맞게 또 다양한 연령층의 전략을 통해서 지금 잘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영입을 통해 더욱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문 경영인 영입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치킨, 배달, 1인 가구, 모바일 간편화, 크로스셀링 등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게 된다면 훨씬 더 나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금도 확보가 잘 됐습니다. 안정적인 유보금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 및 사실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은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다각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회사가 좋게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종합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서 MP대산이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시총 5천억까지는 목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5분의 1배 저평가되어 있는 MP대산 이제는 명품을 향해 또 명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품 종목 MP대산 올해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